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기업은 DLNC입니다. 네, 일단 DLNC에 대해서는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어요. 기업에 대한 방향성이라던가, 기업 분석에 대해서, 영업이익, 실적, DLNC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브랜드 가치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분석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분석해드릴 그런 쪽은 지분 구조입니다. 지분 구조. 그러니까 지분 구조를 통해서 DNC의 주가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이제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100%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지금까지의 인과관계라던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그런 다른 기업들의 행보를 봤을 때에는 DNC의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번 연도에 이제 대림산업에서 DL과 DLNC로 지분 구조가 나눠졌죠. 근데 대림에서 대림산업에서 DL과 DLNC로 나눠지면서 DL은 지주회사로서의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주회사가 아니죠, 지금은. DL은 DLNC의 지분이 1도 없습니다. 완전히 나눠졌기 때문에 1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DL을 지주회사화 시킬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쉽게 말해서 DLNC의 지분을 DL로 가져옴으로써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DLNC의 지분을 DL로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 건데, 그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이런 과정에서 DLNC의 주가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오를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림산업에서 DL과 그리고 DL, ENC로 나눠졌죠. 그리고 그 이위에 있는 이제 지분 구조는 이제 회장님이 있죠. 대림산업 회장님, 이해우 회장입니다. 그리고 대림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DL은 올해까지는 DLNC 지분을 가져와야 돼요. 그럼으로써 지주사 재편을 해야 됩니다. 왜 올해까지냐? 자, 내년부터는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30% 이상의 지분을 가져와야 한다. 근데 올해까지는 20% 이상만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림이 가지고 있는 DL과 DLNC의 지분이 DL, ENC 지분이 정확히 21.7%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런 지배 구조 재편을 하게 되면은 DL은 지주회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년으로 시간이 넘어가면은 30% 이상의 이제 지분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럴 때에는 당연히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회장 입장에서 그리고 대림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이제 DLNC의 지주 회사화를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져오면 되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DLNC 지분을 사는 거예요. 네, DLNC가 뭐 3자 유상증자를 하든지 아니면 장 내에서 혹은 장 외에서 블록딜을 하든지 해서 가져오면 되는 것인데, 그럴 때에는 수천억이 들죠. 5천억 원 이상이 이제 질 겁니다. 당연히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 가져올 수 있느냐? 공짜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공짜로.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대림에서 DLNC 지분이 21.7%가 있습니다. DL 지분도 21.7%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대림으로 이제 DL과 DLNC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어떻게 합치냐면, 자, 대림에서 가지고 있는 DLNC 지분을 DL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줄 수는 없죠. 네,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줄 수 있냐? DL의 지분을 대림한테 주고요. 대림이 가지고 있는 DLNC 지분을 DL한테 주면 됩니다. 서로 맞교환하는 거예요. 맞교환. 자, 그러니까 DL이 가지고 있는, 자, 대림이 가지고 있는 DLNC 지분과 그리고 DL이 가지고 있는 DL 지분을 맞교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DL은 DLNC의 지분을 가지게 됨으로써 지주 회사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대림에서 DL과 DLNC로 나눠졌는데, 그게 아니라 대림, DL, ENC 이제 체제가 되는 겁니다. 이 체제는 과거의 SK 체제와 똑같아요. 과거 SK 같은 경우는 SK, ENC
ENC, SK 뭐 자회사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SK와 SK ENC를 합병함으로써 ENC 합병함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주주화 시켰죠. 이제 완전한 좀 간단하게 시켰었는데 이거는 뭐 나중 이야기고 SK CNC죠. SK CNC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지분 구조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는 어차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올해까지는 DL의 지주 회사화를 시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DL이 가지고 있는 DL 지분과 대림이 가지고 있는 DL ENC의 지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이럴 때 어떻게 이제 DL ENC 지분이 DL ENC의 가치가 오를 경우가 좋으냐, 내릴 경우가 좋으냐 이걸 봐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DL ENC의 가치가, DL ENC의 주가가 많이 상승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DL은 이제 DL ENC의 지분을 많이 가져와야 돼요. 많이 가져오려면 이게 사실 이게 유상증자를 해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만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소액주주도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자 DLNC의 주가가 굉장히 좀 낮아요. 그리고 DL의 주가가 높을 경우에는 과연 DL의 주주들이 DLNC와 이제 지분을 교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본다면 당연히 교환하겠죠. 왜냐하면 DLNC 주가가 그만큼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DLNC 주가를 완전히 높여버리면 아무도 교환을 안 하겠죠.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DLNC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DL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소액주주들은. 그럼으로써 DLNC의 주가를 높일수록 DL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물량 자체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 반대 경우에는 DL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여차하면 20%를 못 채울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이제 제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대림에 유리합니다. 대림이. 그러니까 대림에서 DL의 지분을 가져오는 것인데 DLNC와 DL의 지분을 바꾸는데 당연히 대림은 DL의 지분을 많이 가질수록 그 이제 지배구조 재편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지는 것이죠. 그럼 DLNC 예를 들어서 지금 DLNC와 DL ENC 지분 지분과 DL의 지분을 바꾸는데 이게 1대1입니다. 1대1이라고 쳤을 때 DLNC 주가가 높아졌어요. 그럼 DLNC 주가가 높아졌을 때는 2대1이 되겠죠. 2대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DLNC 지분을 주는데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DLNC가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배만큼 더 DL의 지분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1.7%만 가져올 수 있다면 이제는 DLNC의 주가를 높일 경우에는 DL에서 유상증자를 해서 42%까지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돈을 공짜로 아예 돈을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지배주주 개편을 아주 강력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DLNC의 가치가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은 매우 저평가예요. 지금 얼마나 저평가냐면 간략하게나마 좀 재무제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이죠.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이제 예상치지만 약간 1조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1조 원 정도가. 뭐 영업이익률 당연히 높죠. 왜냐하면 DLNC는 애초에 기업 자체가 이제 물량으로 승부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사업성에 분명히 있는 쪽만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시공 능력은 3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이제 브랜드 가치가 6위로 밀려 있는 그런 점을 봤을 때에도 역시나 좀 물량으로 승부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그리고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입니다. 이게 어디와 비교할 수 있냐면 이제 1등 기업이죠. 현대건설과 비교했을 때도 현대건설은 시가총액이 대략 4조 7천억이에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8천억 원. 오히려 DLNC가 더 영업이익이 높죠. 그렇다고 순이익률이 더 DLNC가 더 안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순이익률도 DLNC는 10%가 넘었지만 현대건설은 4.6%. 뭐 GS건설도 한번 볼까요? GS건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은 7천억 정도, 7,500억이고 당연히 영업이익률도 DLENC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대략 한 9%, 7% 정도이고 그리고 시가총액은 3조 4천억 원. 그러니까 DLNC는 2조 4천억이는데 이제 1조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사실 시공 능력은 GS건설보다 DLNC가 더 높습니다.
직접 살아보신 분들도 제가 다 물어보면은 자이에서 사시는 분들은 좀 불만이 좀 있어요. 좀 디테일 면에서 좀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편한 세상에 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잘 살고 계세요. 시공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DNAC의 2조 4천억은 워낙에 좀 낮은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이고 영업이익과 비교했을 때도 턱없이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완성시켜야 되는 그런 지배구조 개편을 본다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주가의 향방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N건설과 DS건설과 비교했을 때에도 지금보다 30% 이상의 그런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 번 더 선물을 좀 받았습니다. 네, 얼마 전에 골프 관련 용품도 좀 받았고, 그리고 홍삼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관장 활기력, 정관장 활기력을 선물 받았고, 얼마 전에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댓글도 그렇고요. 응원도 그렇고, 계좌 인증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자,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사부님. 기대되세요. 퇴근해서 밥 먹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라이브 기다리고 있네요. 이따 뵙겠습니다. 필승! 네, 아성님은 제가 정말 감사를 드리는 분이에요. 항상 이제 제가 라이브를 할 때마다 항상 이제 슈퍼챗도 써주시고, 그 외에도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 이제 응원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는 분입니다. 이번에도 라이브를 참여하셨는데, 네, 약속이 있다고 하셔서, 금방 나오셨지만, 그래도 정말 도움이 되는 분이고, 이번 라이브 때는, 증시의 100년 사이클을 다 말씀드렸어요. 기술적 분석 강의 4강도 말씀드리고, 눌림목에 대한 기법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이고, 보시면 전 종목 다 수익 중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국내 주식은 전 종목 다 수익 중인데 그런 것을 봤을 때도 꽤나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최근에 매수한 기업 0.8%인가? 그거 손실 중입니다. 네, 국내 기업은 최근에 매수한 0.8% 손실 중인 기업 말고는 전부 다 수익 중입니다. 손실 중인 기업이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뭐 똑같은 거죠. 물론 이 최근에 이제 매수한 것들은 영업 이제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0% 수익 중이시고 잘 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이제 좀 해주시고 계세요. 자,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 주식계의 브리테니커. 네, 필승님 전일 라이브 즐겁게 청취했습니다. 3시간이 마치 3분같이 훌쩍 흘러버렸네요.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실패 경험 때문에 잘 되는 걸 생각하기보단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격적으로는 투자를 못해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큰 수익을 못 거두고 있지만 필승님 덕분에 어려운 가운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 종목 다 수익 중이시고 아까 보시다시피 수익률이 높진 않았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무래도 좀 수익이 나면은 좀 매도를 하시고 다시 매수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도 수익이지만 멤버가 되기 전과 된 후에 필승님의 주식을 대하는 자세, 태도는 한결같고 정말 프로페셔널하다. 그리고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진정한 투자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더 배우고 싶고요. 두서없이 말이 길었는데 여하튼 최고이십니다. 많이 배웁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강 챙기세요. 이렇게 좀 해주셨습니다. 아래 이제 아직 제 사업에 녹록지 못해 큰 보답을 못하고 있지만 꼭 보답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아니죠. 네. 이렇게 좀 응원의 말씀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큰 힘이 돼요. 저한테는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라이브 할 때마다 자주 슈퍼챗을 좀 싸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죠. 이분은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이신데, 저는 비트코인 투자할 때도 다 말씀드려요. 저 비트코인 뭐 얼마나, 이제 비트코인을 뭐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수익률 20%이고, 평가손익은 377만원 정도 이제 수익을 보고 계신 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으로 굉장히 좀 많이 벌었죠. 네. 전에 다 이제 공개적으로 영상도 다 분석해드리고, 10배 이상의 그런 상승률을 보인 만큼 그 사이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FAS에 2배 실려 있어서 마음 편하고 항상 필승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시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네, 실제로 이번에 조정장에서도 저희는 오히려 계좌는 더 신고가가 났습니다. 왜냐면 다우지수를 보시면 떨어지지 않았어요. 포트폴리오 조정만 했었어도 당연히 예전에 신고가가 났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FS 같은 경우도 금융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금융주가 굉장히 좋았죠. 금융 레버리지 3배 ETF예요. 이것을 매수할 때에도 평소 매수 금액의 2배수를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수를 했어요. 실제로 2배수를 매수했고 당연히 수익은 잘 나고 있습니다. 역시 이분도 전 종목 수익 중이시고 네이버랑 클래시스만 매수하셨습니다. 네이버는 38%, 클래시스는 6% 정도 수익을 거두고 계신 분입니다. 최근에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줄여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죠. 이런 거 보면. 자,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출렁거리며 어지러울지 몰라도 모든 혁신기업들은 그 과정을 거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필승님 말씀 명심하고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필승.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업종을 혁신기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혁신기업 투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금리가 얼마나 뛰든 상관없어요. 그 금리 이상으로 성장이 나와준다면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변동점에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사부님 따라서 열심히 배우고 성공 투자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필승.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 글에서도 이제 길게 혁신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남기는 겁니다. 자, 사부님이 말씀 주시는 모든 말씀들 요즘 두세 번 정독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뭔가를 알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계속 곁에서 사부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필승! 와, 최고의 전문가 필승님 감사합니다. 통찰력 대단하십니다. 필승님과 함께면 걱정 없습니다. 잘 따라다니겠습니다. 필승님 잘 읽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필승!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이거 다 감사 인사 드리고 DLAC의 그 신산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3월 19일 그리고 글을 읽어보니 항상 강조하시던 내용의 연장인 것 같아서 연장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YCC를 꺼내드는 시점이 스님께서 강조하신 다음의 폭락 이후이고 금리 상승 제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다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 혹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도래해서 원자재 및 선택받은 자산의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언제나 값진 글 공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스승님, 말씀드리니 얼마나 큰 위기야 기회가 동시에 닥칠지 제 상식으로는 예상이 안 됩니다. 그저 이 중요한 시점에 스승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큰 복이고 영광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완벽하게 흘러가지는 않겠지만 스승님과 함께 한다는 건 마치 적의 패를 미리 다 알고 싸우는 느낌입니다. 맨날 집에 가면 피곤해 쩔어 잠만 자고 싶지만 반성하고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습니다. 저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적의 패를 알고 싸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좀 동감이 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예측했던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있고 그대로 다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네, 꾸준한 수익 중 최고의 선택. 네, 뭐 광고 문구 같은데 굉장히 좀 기분이 좋네요. 네, 이분은 분석해 주시는 기업이 거의 다 상승하네요. 하락장에서 대단. 15% 정도 수익 중이에요. 하락장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가필승.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번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잘 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응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3월 17일 그리고 자, 그럼 저 상황이 악화되면 될수록 디지털 위안화가 기회를 더 오고 돈들이 땡땡땡으로 몰리겠군요. 반갑습니다. 어떤 악화 말씀하신가요? 예, 악재 올려주신 거예요. 바이든 정책 올려주신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중요한 흐름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시장을 보는 눈도 넓혔지만 아직 2개월 차라서 제가 생각해보고 좋은 곳에 투자했다가 3배 이득을 얻고도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뺀 적도 있지만 제가 이 방을 나가지 못하는 제가 잘렸네요. 네, 잘렸는데 아마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을 이제 제대로 배운다. 주식 투자에 대한 실력을 키우고 있다. 이런 식의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좀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뭐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필승님이 찍어주셨으니 이것도 상승하겠네요. 적중률이 거의 100%인데 놀랍네요.
실제로 제가 공개적으로 이제 분석해드리는 기업의 상승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저는 그 중에서 일부만 매수합니다. 제가 특히 더 좋다고 하는 종목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들만 매수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은 건 맞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분석해드리는 기업들도 수익률이 좋은 것은 사실이죠. 우왕 DL이네요. 저번 영상도 너무 좋았어요. 필승님 분석 감사합니다. 제 계좌도 잘 늘었습니다. 필승님 매도할 때마다 따라해서 마음도 편하고 수익도 보고 진짜 갓승님 최고십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실제로 DNC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분석을 좀 해드렸고 또 상승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좀 적중률이 좀 많이 맞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오늘 계산해보니 필승님 덕분에 2천만원 모았더라고요. 올해에만 2천만원 모으신 분이죠. 자, 항상 감사드려요. 결혼자금으로 내년까지 6천 만들기 목표입니다. 멤버분들이 수익 보면 보람있고 더 힘이 난다고 말씀해주시는 필승님. 책임감이 강하신 우리 필승님. 진정한 투자 스승님이십니다. 감사한 마음 담아 응원하고 존경해요. 찐입니다. 필승님 진짜 알짜 종목들 감사드립니다. 클래시스도 두둑히 챙겨볼랍니다. 매수하자마자 수익이네요. 이번에도 고맙습니다. 갓승. 역시 필승님이십니다. 필승. 실제로 클래시스는 정확하게 저점에서 잡았고 매수하자 수익 맞습니다. 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잡았나요?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제 타점상 여기서 이제 눌림목에서 잡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잡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오르고 있죠. 역시나 매수점이 정확히 저점이었고 그 이후에 단 한 번의 손실도 없었고 정확하게 변곡점에서 잡았죠.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 강의도 다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필승 멤버분들도 아마 충분히 이런 것들을 실력을 키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피부과 가고 싶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제 보유 종목이네요. 이번도 사자마자 오르는 이제 신기한 일이 또 생기네요. 필승. 헐 완전 생각도 못했던 기업이네요. 필승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을 한두 발짝씩 먼저 가서 투자하는 스타일이시네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대단한 실력자 같아요. 분석한 기업들도 전부 좋고 투자 정말 잘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이분은 우리 멤버분이 아니신데도 저에 대해서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영상을 전부 다 이제 보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피부 시술 경기 민감주 정말 유연한 발상이십니다. 사부님의 투자 철학에서 많은 걸 배우게 되네요. 주가가 떨어져도 거울을 보면서 멘탈 관리하는 재밌는 상상도 해봅니다. 현금 비중 늘리고 경기 민감주 어떤 걸 담아야 고민이 깊었었는데 아마도 조만간 비중 실어서 투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생 영상 감사합니다. 사부님. 필승! 늘 감사합니다. 영상을 볼 때마다 인사이트에 한번 놀라고 그림 솜씨에 또 한 번 놀랍니다. 그림 그려줄 때마다 빵빵 터지는 건 저뿐인가요? 비꼬는 거 아니니 오해 마시고요. 그림 그려줄 때마다 저는 영상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필승! 네, 기분이 정말 좋죠?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림 동아리에서 이제 회장직을 맡았었는데 그림을 잘 그려서 회장직을 맡은 건 아닙니다. 네, 와 이런 기업이 진짜 알짜인데 고맙습니다. 금융주들 정말 필승님 따라 매수해서 수익 중. 텔레에서 이게 뭐죠? 개인들 심리도 개인들 심리도 말씀 주셔서 더 비중 실었었네요. 아마 오타난 것 같습니다. 텔레에서 강조하시는 기업은 무조건 투자, 계좌는 지속 상승. 감사해요. 갓승. 사부님 잠 좀 주무시고 푹 쉬세요. 분석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십니다. 필승. 좋네요. 분석 감사합니다. 금리 3% 매수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할 때마다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3%도 투자하시고 뭐 5%, 10% 투자하시고 이런 식의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참고로 DLNC의 이런 저평가 이력 중에 하나가 바로 신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S건설은 뭐 빅데이터 사업도 하고 풍력 사업도 하고 현대건설은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고 삼성물산은 여전히 해외에서도 강력한 몸론을 보이고 있는데 DLNC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것은 충분치가 않아요. 왜냐면 DNC도 신산업 하고 있어요.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신산업에서 수익을 전혀 못 내고 있죠. 반해서 DLNC는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면모를 보이는 기업 중에 하나가 DLNC예요. 왜냐면 국내 건설사 최초로 해외 쪽으로 수출을 받은 건설사이기 때문에 이쪽에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에서도 이제 수소라던가 아니면 암모니아에 대한 투자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 중에 하나이죠.
이런 사우디의 프로젝트를 DLNC가 이미 2개나 따냈습니다. 2개나. 수소 플랜트와 아모니아 플랜트를 2개나 따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수소 쪽도 마찬가지고 아모니아 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촉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